제가 참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비록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어린 나이일 테지만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나는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귀금속 세공사셨어요. 기술을 일찌감치 배우신 터라 국내에선 이미 실력으론 정평이 나 있던 분이셨고요. 그러다 제가 8살 때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아버지 제품들이 무척 마음에 든다면서 갑자기 큰 투자를 하시기도 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종로 근처에서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아버지가 투자를 받아 중국 상해에 귀금속 공장을 차리게 되었다며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에 차린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아버지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공장을 운영하셨고 지은 지 3년 정도 됐을 때 아예 중국에 눌러앉아 버리시더군요. 저랑 엄마는 서울에서 계속 살았고요. 그런데 엄마나 저나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게 처음이다 보니 어린 제가 보기에도 엄마가 좀 허전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밤에는 제가 잠든 줄 알고 혼자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한 달, 2달 흐를수록 아버지 공장이 굉장히 잘 됐는지 아버지는 저희에게 매번 큰 돈을 보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붙여주시던 날에는 엄마가 한껏 기분이 좋아지셔서 저와 함께 시내 유명 백화점도 갔고요. 저한테 비싼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도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학이 되면 엄마와 저는 중국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한 달 정도 있다 오곤 했어요. 엄마와 제가 가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중국 직원분들이 매번 친절하게 대해줬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중국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번 저도 중국어로 간단하게 인사하다 보니 어느새 중국어도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엄마와 저는 중국어도 꺼리낌 없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엄마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국내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며 친구가 의류 매장을 운영하니 거기서 일을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전화상으로 저의 교육을 걱정하시는 듯 했어요. 아들 교육은 잘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라고 엄마가 아버지에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버지는 평소 자식 교육에 엄청 투철하셨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일을 하러 다니느라 바쁘셨고 저는 학원을 줄줄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수학 학원은 매일같이 다녔고 거기다 중국어 학원까지 다니다 보니 그 어린 나이에 매일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죠. 물론 그때의 교육은 저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 정도 정신없이 흘러갔고 여름방학이 되니 엄마와 저는 또 중국에 가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엄만 중국에 못 가. 이번엔 너 혼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혼자 어떻게 비행기를 타라고. 어린 나이에 전 충격을 받았어요. 비행기 한두 번 타보는 것도 아닌데 뭐. 공항까진 엄마가 데려다 줄 거고 아버지 공장 사람이 중국 공항에 나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한테는 이미 얘기했어. 엄마는 일이 바빠서 이번 방학에는 중국에 갈 수가 없게 됐거든. 저는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사실 중국에서 방학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저기 신기한 것들 투성에다 공장 누나들도 저랑 잘 놀아줬고요. 어린 나이지만 나중에 중국 여자랑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막연한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러다 혼자라도 중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 내어 가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혼자 비행기를 탔고 중국에서 즐겁게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 한국에 돌아올 땐 아버지가 함께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제가 함께 집에 돌아왔던 날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는 굉장히 젊은 아저씨와 있었고요. 어떤 서류를 아버지에게 내밀더라고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서류를 받고 저의 손을 잡은 채 집을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는 가게를 같이 운영하다 만난 의류 사업하는 남자와 재혼을 하고 싶어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그 충격은 굉장히 컸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두 중국에서 다녔는데 아버지는 중국어, 영어를 모두 배울 수 있게
국제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자식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에 그런 국제학교에서 세계 각 나라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중국 생활이 재밌었지만 엄마가 많이 그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계속 연락은 하고 지냈고요. 엄마는 재혼한 아저씨와 한복 가게를 열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친구 가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게라며 나중에 한국 오면 놀러 오라고 하시고 제가 보고 싶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저도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축 처지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 이름 있는 대학을 다니길 원하셨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조금 망설이시는 듯 했지만 그래, 네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한국에 가서 열심히 살아봐라 하셨고 결국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니 너무 좋아하셨죠. 그리고 대학 입학 선물로 직접 손수 만든 한복을 꼭 주고 싶다며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영어, 중국어 시험 점수가 높다 보니 좋은 회사에 취업도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회사를 다니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하도 엄마가 결혼하라고 붙잡고 정신공격을 하시는 통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중국에 방문을 했고요. 중국에 갔더니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은 역시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신입사원들도 여럿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아시는 공장 이사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취직한 신입 디자이너라며 한 여성분을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디자이너가 제 아내였죠. 중국 여자였지만 외모가 한국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고 한국말도 곧잘 하더군요. 아내는 굳이 한국어로 인사하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 참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니 첫눈에 반했고 중국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데이트하자고 제가 졸라서 상해에 여러 군데 놀러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마친 후 서울에 돌아오니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요. 주말마다 1박 2일로 중국을 가서 만나고 올 정도로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리고 끝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날수록 자신의 나라인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국제학교 다니면서도 중국 친구들에게 얼핏 느낀 감정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얘기하길 미국보다 중국이 더 강하지 않나요? 따지고 보면 영어도 중국 사투리거든요. 처음 들었을 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나 싶다가도 그땐 뭐 애국심이 강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교육 방식 자체가 늘상 그런 수준이기도 했고요. 그 뒤로 몇 번 더 여자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었지만 그 당시엔 너무나 같이 있고 싶고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엔 아버지만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는 엄마도 오시겠다고 하다가 결혼식 이틀 전에 전화하셔서는 아버지를 도저히 볼 면목이 안 선다며 못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와이프랑 가게나 한번 놀러 오라면서요. 저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엄마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엄마 상황을 얘기해 주었더니 괜찮다며 나중에 가게로 찾아가 꼭 같이 뵙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주석이 하나 빈 채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가댁에선 결혼할 때까지 딱히 반대가 없으셨어요.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건강하셨고 상해에서 생선구이집을 하셨는데 워낙 바쁘셨는지 결혼식 끝나자마자 기척 없이 바로 비행기 타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결혼 후 한두 달 지났을 때쯤엔 아내가 제안을 하더군요. 한국에서 자기가 디자인한 제품이 사방에 깔려 있으면 좋겠다며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욕심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공장에서 봤던 귀금속들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배우고 싶어도 그때마다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배우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마침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아내가 먼저 얘기하니 뭔가 마음이 통한 것 같기도 해서 아내와 같이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사업 내용은 아내가 디자인한 제품을 아버지 공장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사업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받은 퇴직금을 사업 자본으로 활용했고요.
결과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기존에 손발을 맞추던 아버지와 아내였기에 생산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사업이 자연스레 밝아진 거였고요. 아내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단골도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게 아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했어요.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든지 매출 관리를 하는 능력이라든지, 게다가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땐 공장에 직접 연락해서 으름장을 놓으며 소리를 지를 땐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이미 사업 구상을 중국에서부터 완벽하게 마음먹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앞에선 항상 차분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아내가 소리 지르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아내가 그렇게 여장부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리더십도 뛰어났어요. 급기야 저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는 듯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료 체크 안 했어요? 아버님은 도대체 언제 납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저에게 언성이 높아지는데 기분이 나빴다기보다 그땐 멋있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한국어가 날이 갈수록 느는 게 뿌듯하기까지 했고요. 아내가 완벽을 추구하니 매출이 올라갔고, 가끔씩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있어도 사업이 잘 되니 그냥 넘어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오다 보니 신혼생활의 달달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느낌이었고, 마치 저도 동업이 아닌 아내라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 느낌도 들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가 결혼하고 한 번도 못 갔던 엄마 가게에 아내와 함께 들렀습니다. 연락은 자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거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에게 아내 소개를 하자 엄마는 대뜸 사업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한복에도 어울리는 귀금속 같은 것도 제작이 가능한 거니? 엄마와 아내가 처음으로 인사하는 자리였는데 다짜고짜 사업 얘기를 물으시니 아내 눈치를 안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대답할 생각도 안 하고 가게 안에서 한복만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예쁘지? 나도 한복이 너무 예뻐서 너 나이 때쯤부터 푹 빠지게 됐거든. 이렇게 예쁜 한푸를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푸? 한국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서툴구나. 이건 한복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뭘 모르셔서 그러는데 원래 이름이 한푸고 한복은 한푸 종류예요. 한족 전통 의상이 한푸고요. 그래? 한푸가 중국 옷을 말하는 거구나. 엄만 잘 모르겠네. 어쨌든 한복이라는 건 한국 전통 의상을 말하는 거야. 한국 거 아니라니깐요. 중국 거예요. 중국 송나라 때 문화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때부터 한푸를 보고 뺏겨서 만든 게 한복이라고요. 아내는 또박또박 말대답을 했고 엄마를 가르치려 들자 엄마 얼굴이 점점 달아오르셨어요. 얘,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내가 한복을 만들어 온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여지껏 살다 그런 소린 처음 듣는다 얘.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그날은 일단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 정서를 모른다고 하기엔 아내가 말하는 게 너무 거침이 없었고 아무리 자부심이 강하더라도 시어머니께 꼭 그런 얘기를 했어야만 했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따지고 들더군요. 되려 저더러 한복이 아직도 한국 거라 생각하냐면서 기분 나쁘다는 투로 또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무식하냐며 이젠 아예 대놓고 무시했어요. 아니 당신 대체 왜 그래? 한복이 중국 거든 한국 거든 그게 중요해 지금? 당신은 내 와이프고 오늘 만난 사람은 당신 시어머니라고. 그러자 아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괜히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순간 제가 너무했나 싶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도 아내가 외로워서 그런 줄 알고 계속 타이르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걔 은근 고집 있더라. 내가 일하면서 중국 사람들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의외로 한국 무시하는 중국 사람 많거든. 걔가 딱 그런 애던데 연애할 땐 몰랐니? 아직 한국에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 걸 거야. 엄마가 잘 이해해주고 가르쳐줘. 엄마는 걱정을 하면서도 제 말을 너무 고맙게도 따라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어울릴 만한 장신구 샘플을 부탁하시면서 주말에 다시 와달라 하셨고요. 그리고 아내와 같이 주말에 엄마 가게로 같이 갔습니다.
아내가 또 이상한 말을 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유심히 지켜봤어요. 엄마는 아내 앞에서 아예 한복 얘기를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일상적인 대화를 하셨고요. 아내는 유독 한복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상적인 얘기엔 엄마와 곧잘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안심이 좀 됐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부탁한 장신구를 사무실에 놓고 오는 바람에 잠깐 갔다 온다 하고 자리를 비웠어요. 사무실과 거리는 차로 10분 거리라서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벌어졌어요. 저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급하게 주차를 하고선 시장통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 가게 주위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찢어지는 듯한 고성도 들렸어요. 바로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저 거리에 매듭 매는 거 이것도 다 중국 따라한 거라니깐요. 너 왜 자꾸 그래?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게 아주 예쁘게 봐줄라 그래도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한국은 대한민국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어머니는 병자호란도 몰라요? 이미 청나라 때 항복을 했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건데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에요. 한복은 무슨 한복 타령이에요. 아내가 바락바락 엄마에게 대드는 걸 한참 동안 넋놓고 바라봤어요. 그걸 보며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시어머니를 씹어먹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계속 질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아니, 만주벌판을 천쪼가리 신고 변발로 뛰어다닌 원숭이만도 못한 것들이 무식하면 입이나 열지 말던가. 엄마가 지금껏 참다가 터져버렸고요. 더 이상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신 당장 나와. 제가 극도로 화난 모습을 보이자 아내는 놀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가게에서 아내를 끌고 나오는데 이미 나가기가 힘들게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복집 아줌마 며느리인가 보네. 어휴, 말세다 말세. 저 집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곧 몸져 눕겠어. 그날 집에 와서 서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중국을 대표해서 뭐 싸우러 온 사람 같았어요. 저도 가방끈이 짧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 간단한 역사쯤이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수준 떨어지는 아내 말에 혀를 내둘렀고 급기야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의 전화를 받고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제가 가게를 떠나자마자 엄마에게 가게를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왜 자기네 나라 전통 의상을 함부로 시장통에서 파냐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선 자기가 한국 땅에 왜 온지 아냐고 대놓고 엄마에게 묻더니 어차피 한국 땅도 곧 중국 땅이 될 건데 그러기 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미리 사두려고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아는 언니는 한국 사람한테 시집와서 이미 땅을 여러 곳 샀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때 제 입은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지만 실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방망이로 뒤통수를 후려맞은 기분이었고요. 저랑 결혼한 게 모두 다 계획적이었다는 것에 2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었어요. 엄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깐 자리 비운다고 아내에게 말한 뒤 엄마 가게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주변 상가 사장님들한테 혹시 어제 저희 엄마 가게에서 벌어진 일을 촬영해 두신 분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앞집 반찬가게 아주머니께서 처음부터 하진 못했는데 저번에 봤을 때 하도 며느리인데 이상한 얘기를 해대서 안 그래도 좀 특이한 애다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중국 사람이라면 치를 떠는 분이셨어요. 자기도 빌라 하나를 중국인한테 세줬는데 방도 더럽게 쓰고 맨날 시끄럽게 떠들어대서 골머리를 썩고 계셨답니다. 더군다나 세입자도 아닌데 지들 무리도 몇 명 데리고 와서 이젠 나가라고 할래도 무서워서 못하고 있대요. 영상 속의 제 아내는 가관이더군요. 한복을 패대기 치는 모습, 엄마한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를 이용하기 위해 만났다는 내용이 정확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가 차더군요. 엄마도 시장통에서 15년 있으면서 많은 중국인들을 봤지만 이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더군요. 더군다나 그게 자기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온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욕을 먹고 있으니 더 어이가 없다고 하셨고요. 더는 볼 것도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를 찾아갔어요. 중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면서 알게 된 한국 친구가 요번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거든요. 결국 이혼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고 아내에게 위자료는 주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아무리 외국인이고 빌미를 제공한 사람도 아내라고 할지언정 국내 재판과 똑같이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산 분할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 영상이 있는데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냐고 물었는데도 그건 재산 분할에 대해선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없고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다 별일을 다 겪는군요. 이런 얘기는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다 돋습니다. 근데 제가 더 소름 돋고 걱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얼빠진 여자가 저랑 이혼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하더라도 친구 말론 국적이 번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간 둘이 벌어놓은 재산을 분할받아 지금은 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닐지 무섭습니다. 괜히 들여놓지 말아야 할 호랑이를 풀어놓은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특히 남자분들은 중국인 여성 보면 무조건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이번에 호되게 당했네요, 진짜. 저희 엄마는 아직 젊은 나이니 충분히 참한 한국 여자랑 다시 결혼하라고 부추기고 계시는 중입니다. 근데 결혼은 진짜 다시 좀 생각해 보려고요. 이후에는 다시 회사에 들어갈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지 이것도 고민도 좀 됩니다. 어쨌거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젠 다시 만날까봐 무섭기까지 합니다. 사무실은 아예 사업 잠깐 접고 이사해버렸어요. 아버지에겐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씀드려도 뭐 과묵하게 고생했다 한마디 하실 거니 나중에 시국이 좀 괜찮아지면 중국에 직접 가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은 하루하루 그냥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